후록이 뭘까요? 써놨는데 에필로그예요. 네, 중요한 얘기를 다 쓰고 마지막에 쓰고 싶은 한마디 더 쓰고 싶은 얘기가 있죠. 그때는 무슨 얘기 했을까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얘기를 쓰기 위해서 쓰고 더 강조하고 싶거나 함축해서 쓰고 싶은 얘기를 꼭 독립주의에 대해서 꼭 필요한 얘기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를 잘해도 100점은 못 주겠고 90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독립을 위해서 필요할 때 방금 우리가 외웠던 것처럼 다 못 외워도 교류, 세법, 외교, 국권, 의리, 자유권리 이 키워드만 알고 있어도 아마 집사님이 점수를 주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1번부터 6번까지 풀 센텐스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마땅히 세계와 교류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교류라는 단어를 우리 이승만 청년은 통상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옛날 단어죠. 2번 세법으로 각각 자신과 집안과 나라를 보존하는 근본을 삼아야 한다. 세법 이렇게 좀 마지막에 강조하겠습니다. 3번 시작. 외교를 잘할 줄 알아야 한다. 외교 국권을 중하게 여겨야 한다. 국권 의리를 중하게 여겨야 한다. 정의 자유권리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자유권리. 네. 첫 번째부터 6가지니까 제가 하기 전에 요 그림 혹시 보이세요? 제가 재작년에 3년 전에 이스라엘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저 나무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데 혹시 맞추면 제가 제 패드를 한번 만져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 아내가 하지 말라고 하던데 저 나무는 성경에 나오는 에셀나무예요. 에셀나무. 아브라함이 심었다는 이게 아주 마른 땅에 있는데 이게 높이는 한 3m 정도 되고 여기 그늘 보이죠? 그늘하고 그늘 밖에가 온도 차이가 15도 정도 합니다. 40도가 넘고 밑에 가면 20도, 25도 정도 되는. 근데 이게 왜 귀하냐 하면 뿌리가 여기 몇 층이죠? 4층이죠. 이 높이 건물 전체가 몇 미터 정도 될까? 보통 한 층에 3m 정도 잡거든요. 몇 층이지? 관심 없어요? 10층. 10층은 30m죠. 이 나무의 뿌리가 30m예요. 30m. 네, 올라가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높은지. 근데 첫 번째, 세계와 통상해야, 교류해야 할 줄로 안다. 첫 번째, 통하지 않는 나라는 없고, 만국 만민에게 깨이지 못할 자는 없고, 또 통상이 피차에게 서로 이익이 됩니다. 또 통상이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근본. 통상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있죠. 전 세계에서.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 부산이 왜 유명하죠? 부산은 원래 그렇게 유명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부산의 원래 이름은 화명 아니고 동래예요, 동래. 저는 동래에 사는데 부산은 일제시대부터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오는 것은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에 다 의롭게 하기 위해서. 또 외국인을 미워하는 것은 제일 위태한 것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처음에 세계와 통해야 될 줄 아는데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하 만국에 통하지 않는 나라는 없으며 만민에 깨이지 못할 자는 없다. 근데 보면 제가 중간중간에 제가 그저께 서점에 가서 저는 대학교 다닐 때 몇 살이죠? 혜연이는 몇 살이에요? 34. 고참이네. 전화하자면은 아까 이름 비밀. 제일 어린 친구가 몇 살일까요? 20살. 20살. 내가 20살부터 23살까지 대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저희가 했던 방법은 저는 대구에 있는 그 모 학교를 다녔는데 책을 사서 앞에 뭐다가 써가지고 하라야 안녕 써가지고 네가 이렇게 되길 바래 하면서 책
도서관에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서점에 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책을 샀어요. 퀴즈가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긴장을 하고 한번 맞춰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별로 동기부여가 안 되나 봐요. 자, 근데 모든 나라가 서로 교류하지 않는 나라가 없는데 잘 받아들인 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힘을 같이 소유할 수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으면 침입으로 인해서 형편이 어려워지고 쇠약해집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5,000년 동안 몇 번 정도 침입당했는지 아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깬또로. 빨리 해야 빨리 끝나는데. 우리 명찰 좀 보여주세요. 해교는 100번보다 많습니다. 선배님은 혜연이 몇 번? 5,000년 역사 중에 about 900번. 4년, 5년마다 한 번씩 두들겨 맞았어요. 제일 세게 두들겨 맞은 게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리고 일제, 그리고 공산당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지만 다른 나라들, 서양에 있는 나라들은, 근데 동양에 있는 이 상황에서는 지금 햇살이 동쪽에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사방에 그 햇살이 비치면 이게 막을 수 있습니까? 아침에 오는 거 못 막죠. 제가 퀴즈 하나 더 드릴게요. 이건 아주 넌센스고 재밌는 퀴즈인데,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가 있습니다. 이 성경적인 퀴즈입니다.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 눈이 막 굴러가는데 어둠의 속도가 더 빨라요. 이해되세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 이승만 대통령이 영화사전을 만들다가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나니까 더 이상 사전 만들 때가 아니다,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써야 되겠다 해서 29살 그 감옥에서 이런 아이패드 들고 쓰지 않고 아주 어렵게 그 글을 썼습니다. 그게 바로 독립정신입니다. 그래서 독립정신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또 2번 더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강의를 듣고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책 읽어온 사람. 네. 장학금을 받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통상이 서로에게 이익이 됩니다. 이웃이 있어야 유형적으로 이웃이 이렇게 있어야 서로 먹고 살 수 있고, 이웃이 없이 살면 무형적으로는 학문, 도덕 이런 거 배울 수 없고 뭐가 귀한지를 알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제가 개척을 하면서 저는 포도원교보다 더 큰 교회도 있어봤는데, 제가 하는 거는 숫자 세는 거였어요. 아, 여기 10명 왔구나, 10. 근데 제가 개척을 하니까 이 정도 청년들이 모인 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매일 기도하고 그래요. 근데 이웃이 없으면 뭐가 귀한지를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통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웃이 많으면 쓸 수 있는 물건들, 유형적인 것은 더 정교해지고 풍족해지고, 또 우리 이런 패드, 아이폰, 갤럭시 이런 거 전혀 가지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천하만국이 이웃이 되고 문호를 열고 풍속을 고치고 또한 문화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통상하지 않는 것은 천연두가 뭐죠? 오두법을 가지고 천연두를 고칠 수 있는데, 이웃에 통상하지만 서로 교류하지 않으면 두 사람 친합니까? 이렇게는 안 친하지. 큰 교회는 단점이 그거야. 그래서 옆에 있어도 서로 통상하지 않으면 옆에 있는 좋은 것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통상하는 것을 제일 원칙으로 삼아서 아까 말씀하셨던 우체국, 이런 통신수단을 가져야 되고, 근데 당시의 우리나라는 하루속히 전국에 여러 통신을 설치해서 서로 가깝게 여기고 풍속을 동일하고, 결과적으로 뭐를 통해, 퀴즈 하나 나오겠습니다. 책이 지금 7권이 있는데, 사랑이 남긴 하루. 결과적으로 뭐를 통해서 각 곳과 각 사람이 많은 유익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요 PPT 안에 답이 있습니다.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통신. 네. 교류 맞습니다. 네, 교류, 통상을 통해서 통신이지만 통신은 조금 하위적인 개념이고 통상을 통해서 각국과 각 사람이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통상은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근본. 싱가포르 같은 나라, 홍콩 같은 나라 그렇죠. 그리고 세계 각국들이 부유해진 이유는 이 곡식 가지고 재물 가지고만 풍족하게 된 것이 아니라 부국해진 것은 이것을 여기 똑같은 단어인데 뭐가 들어갈까요? 책이 별로 책은 별로 안 땡기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여기 답이 없습니다. 전쟁이 판도가 변화되는데 옛날에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 뭘 위해서 전쟁을 하죠? 생각해 보세요. 자원. 외교. 자,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영국은 작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뭐 이런 작은 섬밖에 없잖아요. 근데 당시에 영국이 세계를 지배했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왜 그렇죠? 영국은 해군력이 강화돼서 모든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침탈을 했어요. 당시의 전쟁은 그랬는데 지금 이승만 당시에는 상업의 교류를 확장시켜서 상업권을 확장시켜서 상업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은 지금 세계를 보유하는 근본이고 우리나라는 좋은 조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나와요. 산업공상. 산업공상 뭐죠? 선비사, 농업, 공업, 상업. 상업이 제일 밑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조건 좋은 게 있는데 농사 잘 지어야 됩니다. 근데 좋은 항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좋은 항구 뭐 있죠? 여기 부산. 화명동은 항구라고 생각이 잘 안 들죠. 저는 남구에 지금 교회를 개척했는데 엄청난 부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많은 컨테이너들이 심고 갑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참 싫었어요. 유럽 중간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포르투갈, 그 작은 나라지만 우리나라보다 더 작은 나라인데 거기 있으니까 당시에 포르투갈도 해군력이 엄청났죠. 지금은 축구로 유명하고 그런데 유럽에 있지 않고 지금 동아시아 이쪽 극동에 있는 이유 좋은 게 뭘까요? 생각을 중요한 강인데 좋은 항구들이 있고 지리적으로도 극동에 있어서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가장 효과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지리적인 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북한에는 그 2차 전지에 들어간 히토류 들어봤어요? 매장량이 세계 제일 많답니다. 그리고 상업을 통해서 동방부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으로 요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상업으로서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 근본으로 삼아야 함.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은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에 서로 이롭도록 롭자 같죠?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외국인이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고 반감만 한다면은 계속 오라고 하면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멕시코 쪽에 차단한 거 아세요? 왜 그렇죠? 서로 국경이 뚫려있기 때문에 걸어만 가면 돼요. 가면 미국이 주는 거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허용만 하면은 실제로 통상의 모든 이익은 외국인들이 가져가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도 외국에 가서 그 나라가 어떻게 잘 살게 되는지 보고 수출할 물건, 수입할 물건 보고 그래서 남들이 하는 것 나도 하긴 힘쓰고 수출을 균형 맞춰서 가능하면 수출이 더 많도록 해서 상권을 확장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리고 내 나라 상권을 확장하는 것을 가장 급한 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원수같이, 근데 외국인들을 원수같이 보는 시대가 있었죠. 아까 그 가장 유명한 사람? 흥선대 원군. 네. 원수같이 여겨서 백성들은 외국인들만 보면 묘합니다. 여기 제가 지금 부산대, 여기 부경대 옆에 있는 거, 경성대 이런 학교들이 전도를 가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있어요. 모로코 자매들 진짜 이쁘더라고요. Which country are you from? 그랬더니
모로코가 저기 서부 아시아 있잖아요. 정말 이뻐요. 근데 외국인들을 미워하다가 당한 위기들이 있습니다. 여기 대한민국, 청나라, 인도. 대한민국은 병인양요. 천주교인들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렇게 생겼고, 갑신정변, 이모군란, 일본인을 몰아내려고 하다가 난리를 일으켰고, 동학에는 아까 동학 뭐라고 했죠? 동학혁명입니까? 동학난이라고 배웠죠. 근데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민족대표 33명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라는 거 들었습니까? 근데 당시의 기독교 인구는,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는 900만. 당시의 기독교 인구는 인구의 3%가 안 됐어요. 근데 33명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이었어. 근데 14명인가 13명이 천도교라고 알고 있는데, 천도교가 바로 동학입니다. 근데 천도교는 지금 믿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자, 근데 천국은, 아까 대한민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천국은 외국인들을 밀어내려고 하다가 영국, 법국 어디죠? 프랑스에서 큰 난리를 당하고, 의화단, 여기 산동반도 정도에서 일어난 의화단이 일어나서 많은 외국인들을 죽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많이 죽고, 또 이라 전쟁은 뭐죠? 러일 전쟁입니다. 또 인도는 계속 서양 사람들을 해치려고 하다가 영국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도 인구가 지금 중국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통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는 어리석고, 나라를 멸망시키는 제일 지름길이라는 것. 네. 성민아, 이거 PPT로 안 하니까 이게 폰트도 깨지고, 이게 잘 맞춰서 왔는데 이렇게 넘어가 버리네. 아무튼 그래서 까닭 없이, 따라서 요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까닭 없이 남을 미워하는 마음과 미혹된 생각, 외국인을 싫어하는 마음을 없애고 다 같이 동포 형제로 여겨 구별이 없게 되기를 힘써야 함. 외국인들과 교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선교사님들 특히 자신들의 종교를 전하기 위해서 왔지만, 가장 좋은 것들, 언더우드 양마진이라는 서울에 가면 있는데 꼭 한번 가보세요. 가본 사람 있어요? 네, 꼭 2025년에 꼭 가보세요. 언더우드 일가가 거기 묻혀 있어요. 언더우드는 미국의 엄청난 좋은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25살에 우리 자매보다 더 이른 시간에 미국에서 그 좋은 가문을 내버려 두고, 이 조선에, 당시에 우리나라 이름이 은둔의 나라였는데 왜 은둔의 나라인지 아세요?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어서 이 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나라가 조선이었어요. 지금은 K-팝, K-드라마 엄청 유명해졌잖아요. 당시에 의로운 선교사님들이 많이 왔고, 이 사람들이 와서 학교를 지어주고 병원을 세워주고 막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것은 내지는 뭘까요? 보통 자국의 군대가 있는 이 항구 주변에 있었는데, 내지, 경북 의성, 그리고 저는 고향이 경산인데 경산 이런 데 막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해치려고 한다면 우리는 문명인의 대접을 스스로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외국인을 싫어하는 마음들을 없애야 합니다. 또 외국인들을 원수같이 여기는 가장 위험한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병인양요, 이모군란, 갑신정변, 동학운동. 네, 동학운동 이것도 바꾸겠습니다. 동학난. 청나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화단 아편전쟁하면서 러일 전쟁이 일어났고, 인도는 까불다가 영국의 식민지가 됐고, 백성들의 어리석음이 만국의 지름길입니다. 네, 토옥 경의선은 제가 다 한번 써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감방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면 성경을 읽었다. 그런데 배제학 당에 다닐 때에는 그 책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 이제 그것이 나에게 깊은 관심거리가 되었다. 어느 날 나는 배제학 당에서 어느 선교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했던 말이 기억났다. 그래서 나는 평생 처음으로 감방에서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금방 감방이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았고,
내가 그때까지 내가 선교사들과 그들의 종교에 대해 갖고 있던 증오감과 그들에 대한 불신감이 일순간에 사라졌다. 나는 그들이 우리 자기들 스스로 대단히 값지게 여기는 것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통상과 교류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법으로,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 법으로 각각 자신과 집안과 나라를 보존하는 근본을 삼아야 한다. 네, 외국인 오는 것을 막지 못하고 섞여 살면서 동등한 이익을 얻을 수,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윈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옛날 것만 공부하지 말고, 저는 공경원입니다. 저희 78대 할아버지가 공자예요. 이거 하지 말고 같이 새로운 학문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신학문을 힘써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신학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익을 뺏기지 말라는 것이고, 외국인들이 오는 건 왜 온다 그러죠? 아까 언더우드 같이 돈 벌려고 오는 사람은 서로 돈을 주고받고 하기 위해서, 또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오는 것은 서로 이롭게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확실히 깨닫는다면 동등한 이익을 얻기를 생각해야 돼요. 계속 뺏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외국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뺏으러 왔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동등한 이익을 얻고, 또 같이 살면서 상관하지 않으면 해야 될 것이 없고, 또 원통한 일이 생겨도 참으면 됩니다. 근데 계속 굴복하고 빼앗긴다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밀려나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강력한 공법과 상호제약을, 그래서 법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해줄게, 너는 이렇게까지 해줘. 이런 법이 필요하고, 이런 보호할 힘이, 그래서 강한 마음을 서로 품어서 서로를 보호할 힘이 넉넉해지고, 정부도 혹시 원산항 인부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C.S. 루이스의 개인 기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책을 읽어왔으면 설명할 수 있는데, 정부가 못 보호해줘도 원산항 인부들이 노조하고는 좀 다른데 서로 협력을 해서 서로 자기들이 정부에서 보호해주지 않고 또 다른 나라들이 일을 시키지만 서로 보호를 해서 그렇게 잘 협력을 했다는 게 원산항 어부들이 당시에, 지금 많은 것들이 개발되어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당시에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윗과 골리앗을 찾았더니 이런 게 나왔어요. 이게 조선입니다. 얘는 골리앗이죠.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근데 지혜롭게 하면 반드시 지킬 수 있다고 이것을 캡처했습니다. 자, 4번은 굳센 마음만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정확한 경위를 알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남의 경위와 법을 알기 위해서 전적으로 새 것을 숭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인정, 풍속, 이것들을 잘 알아서 무식을 면하고, 그래야 시시비비를 분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들은 다 새 것을 숭상하는 가운데 차차 깨닫게 되며, 이것이 곧 사람마다 새 것을 숭상해야 되는 첫째가는 이유이다. 새 것, 새 법입니다. 그리고 동서고금뿐만 아니라 새 학문을 공부해야 됩니다. 신학문. 공법은, 국제법은 통상조약, 그리고 다른 나라들, 내 나라의 역사와 지리를 힘써 공부하는 것, 그리고 천국 및 각국의 역사를 우리 공부해야 되죠. 지금 현대사가 좀 많이 망가져 있죠. 제가 오면서 제 아내랑 저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지금 부산역에 가 있습니다. 이제 좀 끝날 때 됐겠네요. 부산역에 오늘 뭐 하는지 아세요? 그라운드 C가 와서 막 집회를 하고, 거기 전환길 강사도 오고, 여러분들 손현보 목사님 등등 해서 가셨던데, 그렇게 우리 것만 알지 않고 다른 나라 것들도 그라운드 C를 보면 엄청난 많은 책을 읽었죠. 아주 젊은 사람인데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옛날 것만 공부하지 말고. 그리고 전문지리, 철학, 물리학 이런 여러 학문들도 천만 가지를 다 연구하지만 중요한 것은 남이 아는 것을 나도 알아야 된다. 전공이 다 달라요. 우리 집사님은 의사신데 제가 의학을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저분한테 주워 들어가지고, 요거는 요렇게 하고, 유방암은 요렇게 수술하고, 성형은 요렇게 하고, 요런 정도만 제가
들었습니다. 다시 퀴즈가 나갑니다. 신문, 월보 등 외국 사정을 말할 것은 반드시 구해서 지국 평민 강구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C.S. 루이스를 드리겠습니다. 뭘 배워야 되죠? 세학문 누구죠? 신학문입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모든 사람한테 다 드리려고 숫자를 맞춰왔는데 두 권을 받아가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실천해야 되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 스스로도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실천해야 되고, 신앙이죠 이게. 그리고 겉모습보다 마음을 다 기울여서 배워야 되고, 그리고 옛것을 숭상해서는 계속 옛날 것만 고집하고, 제가 이 책을 읽지 않고, 제 패드에도 여러 책이 들어있는데 새 책 공부하지 않고 옛날 것만 공부하면 어떻게 되죠? 나라는 망합니다. 우리 자신도 나라도 망합니다. 혹시 아시나요? 일본이 다른 나라들도 점령을 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당시에 재팬이라고 썼어요. 코리아 해가지고 일본이라고 쓰지 않고 대한민국만 재팬이라고 썼어요. 일본은 대한민국을 자기 나라로 삼아서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했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자칫 우리는 나라가 부지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갈 뻔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좋은 것 다 버리고라도 새 것을 따라서, 그래야 우리나라를 부지할 수 있고, 그래야 효험이 계속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 어느 나라인지 한번 보세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참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지난 70년 동안 엄청난 속도로 발전했죠.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을 앞선 거 아시죠? 모든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중국을 앞섰고, 자, 이 마음으로 계속 밤낮으로 변해서 새 사람과 집안이 새롭게 되는데, 장차 20년 안에 우리 손으로 전국을 다 갑자기 당시에는 영국이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미국 엄청난 나라죠. 20년 안에 어떻게? 근데 영국과 지대기를 만들기를 모두 한 마음으로 했다면 어찌 일본만 못할까 보냐. 근데 어떤 나라는 이랬습니다. 윗사람들이 먼저 깨닫고 백성을 가르치고 인도하여 신학문이 아니면 행세하지 못하고 살 수 없도록 했다. 어느 나라죠? 공부해서 남주자. 어느 나라일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일본입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윗사람들이 계속해서 개혁을 하면서 나라가 아주 빠른 속도로 당시에 그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보관원들이 당시에 일본처럼 그렇게 할 수 없고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각자가 인도자가 되어서 힘과 애를 몇 갑절, 일본 사람들보다 몇 갑절 쓰면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새 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맹렬히 나아갔을 때 우리나라는 아주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서, 아세요 혹시? 원조를 많이 받았죠. 이런 건 잘 알 거예요. 유엔 몇 개국이 우리나라에도 와서 도와줬죠? 좀 심한데. 역사라는 과목을 아예 안 배우나요? 배웠을 텐데, 30대는. 유엔에 16나라가 와서 도와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된 유일한 국가예요. 이렇게 하면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안 하네. 그래서 바꿔야 되는데 이 사람 누굽니까? 이건희죠.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 다 바꿔라. 근데 요거 다음에 제가 이거 검색하다가 재밌는, 이건 아주 비성경적인 건데 공교롭게도 그분이 크리스찬인데 그 SK 하이닉스의 재태원 회장이 나는 마누라도 자식도 바꿨더니 삼성을 이겼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너무 그분 집사님이신데 좀 황당했습니다.
자, 신학문을 배워서 여러 학문들이 있는데 농학도 마찬가지로 그냥 우리가 꽃갱이 들고 농사 짓는 게 아니라 경기라는 게 생겼고 트랙터라는 게 생겼고 막 계속해서 발전하는 것처럼 버려진 땅 개척하고 기계를 사용해서 수확을 몇 배로 몇십 배로 올리는 것, 그것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개척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상업을 우리 스스로 많이 열심히 해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벌 수 있는 돈 가져가지 못하도록, 광산도 마찬가지죠. 아까 북한에 있는, 당시에는 한반도 전체가 우리나라였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광산을 다 먼저 발굴하고 밑에 나오는 해운 전선, 우체국 고기잡기, 나무배기, 나무 심기.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생각할 수 있던 것이 이 정도인데, 지금은 반도체 지금 중국한테 따라잡혔죠. 대만한테 추월당했죠.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5번 보면 해관도 마찬가지고 일꾼들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을 계속 길러내자는 겁니다. 물건 제조 기술도 마찬가지고 배워서 수입하지 말고 직접 만들어보자. 그리고 공업도 긴급하게, 당시에 공업이 지금은 뭐 반도체 뭐 이런 그 클라우드 있는 종목들이 긴급하지만 당시에는 공업, 제조업이 아주 긴급했습니다. 모든 일상품을 다 수입하면은 정부에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노예가 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문이 가치가 이루어지려면 이 마땅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정성껏 열심히 공부하여 그 실상 효험을 얻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저는 아직도 못 읽는데 청미 1기였던 것 같은데요. 어떤 형제님이 당시에 30살이었는데 이 독립정신 책을 딱 들고 저한테 하는 말이, 눈물을 쪼르륵 흘리면서, 목사님, 저는 이 책이 제 인생의 성경책 다음으로 많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랬어요. 요즘은 잘 연락이 안 되고 있긴 하지만 정말 그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나름대로 유명한 친구였는데, 근데 여러분들을 보면 제가 지난 학기에도 여기 왔었고 또 다른 교회도 가고 막 그랬지만 책을 안 읽어요. 가치를 모르는 거죠. 저분이, 그죠? 오늘 토요일이고 저도 저기 부산 가고 싶고 전도를 하고 싶은데 여기 왜 오는 거죠? 이 책이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신앙으로 이 나라를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 책을 읽는 거예요. 29살짜리가 지금 나이가 더 됐잖아요. 그죠? 자꾸 나이 얘기해서 미안한데, 네. 근데 당시에 청년으로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염두에 두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또 퀴즈가 나왔다, 그죠? 신학문의 가치가 이럴 줄 안다면 마땅히 열심히 효험을 얻도록 하는데, 4번 볼까요? 집념 없이 교섭할 경우 열등감, 그리고 남의 아이를 놓이는 신세를 면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뭘 꾀할 수 없음. 이건 아주 쉬운 질문인데 이 책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네, 독립입니다. 네, 지금 아주 공평하게 책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너무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생계 유지 위해서 공부를 포기하는 것은 공부가 미천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공공함을 극복하고, 이것을 극복하고 기술과 재주를 연마할 때 몇 갑절 더 많은 것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춥고 배고픈 것 참아서 공부하는 것, 성공의 큰 근본이다. 네, 공부 잘 하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잘합니다. 네, 새로운 학문 배워서 나라를 위해서 힘써서 대의를 가질 때, 저는 목회라는 소명을 가질 때, 어떤 목적을 가질 때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아이고, 그냥 뭐 딴 사람 공부 1등 하도록 놔버려두고 나는 중간만 하면 되지 했던 사람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 1위인 거 아세요? 엄청나게 대학을 다 보냅니다. 실제로 대학에서 또 그렇게 좋은 걸 배우지 못하고 취업한다고 바쁜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공부하는 자의 태도. 긴급한 것부터 힘쓸 것. 돌아와서 어두운 동리에 고을에 새벽 빛을 보기까지 등불로서의 직책. 남의 선생과 표준이 되는 자가 더 많아지기를.
이루고 이런 교육상의 명예와 권력이 찾아서 그 공효가 한 나라 전체에 퍼지는. 예. 이거는 아이고 아직 이제 4권이 남았습니다. 좀 미안한데 좀 쉬워서 날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 답은 맞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나라. 자, 외교를 화내지 말고 외교를 친밀히 하는 것. 1번부터 5번까지를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째로 왔습니다. 세 번째, 외교라는 파트 안에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팁을 하나 가르치면 인문계 한번 손들어 볼까요? 인문계. 그러니까 인문계라는 고등학교 인문계 실업계 이거 말고 대학 인문. 네, 저는 사회학을 전공했는데 저희 학교는 전자공학과 특성화대학이에요. 근데 전자과 애들이 이 빨간 공업수학 책을 이만한 한 당시에 7만 원 정도 90년대 했던 그 책을 550명이 쫙 들고 나와요. 가관입니다. 책 이만큼 무겁고 이만큼 큰데 근데 전자과 애들은 공부를 더 잘하잖아요. 우리보다. 수능 점수가 더 높았는데 이걸 쓰라면 어떻게 쓰냐면 1, 2, 3, 4 이렇게 써요. 다 외웠는데 교수님들은 거기다가 B를 줍니다. 근데 그 인문계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외교를 잘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외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하라. 이렇게 하면 외교는 이러이런 의미에서 중요하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해가지고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면 그냥 A를 주고 조금 내용이 더 괜찮으면 플러스를 달아줍니다. 네. 그래서 외교를 친밀히 하는 것. 외교가 나라를 부지할 수 있는 법이고 또 외교가 공평함을, 외교의 원칙은 공평합니다. 그리고 교제를 친밀히 하려면 못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같은 부류에 잘 사는 사람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 또 힘이 센 사람들 같은 부류에 섞여 있어야 친구가 될 수 있고. 근데 외교의 스피릿은 진실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시비를 분명히 가리고 외국인들이 불법 행위를 할 때는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일본의 그 하위 분야에 보면 외교가 아니면 남의 침탈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는 걸 어떻게 막았죠? 군대를 양성해서 당시에 우리나라의 비행기 근데 외교를 통해서 미국 그리고 16개 나라에서 대한민국을 도우러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죠. 그리고 혼자면 침탈 대상이 되지만 모여있으면 외교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안에 모여있으면 대한민국이 여기 동북아시아 제일 끝에 남아서 지금 공산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외교를 통해서 미국이라는 나라, 일본이라는 나라 이런 나라들의 도움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린아이도 무사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나라였고요. 여러 나라가 연합해서 이웃관계를 가지면 약하다는 이유로 법에 어긋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국제의 법이 있죠. 국제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법에 어긋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부산 역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면 우리나라가 먼저 공법을 준수하고 아까 공법이 뭐라 그랬죠? 국제법. 네. 이건 관료가 없어서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 친밀하게 지내면 우리나라가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다른 나라들을 도와준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이. 그리고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도와주는 나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이 약소국, 대한민국 같은 당시의 조선과 같은 약한 나라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외교는 공평함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치우친 관계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으면 친근치 못한 나라는 친한 나라들은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반면에 친하지 못한 나라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고 친한 사람들은 친하다는 이유로 친구 관계에 그런 게 있잖아요. 계속 얻어먹는 친구 있죠. 둘이 친하다면서요. 누가 잘 사줘요? 네. 전하기 위해서 사주나 보다. 네. 남의 은혜나 힘을 의지하면 한쪽으로 계속 치우칠 수밖에 없고, 근데 스스로 배워 행하면 공평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교를 잘할 줄 알아야 되는데 특히 자국 국민만 후하게 대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박하게 하면 또 그 반대의 경우에도 경의와 법대로만 대접하고 경의를 가지고 법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야 그 좋은 뜻을 드러낼 수 있고요. 경향을 막론하고 관원이나 국민이나 외국인들을 대접할 때 흔쾌한 마음으로 주인과 손님으로서의 예의 바른 태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친구, 근데 난시에는 어려운 시간에는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말했죠. 그래서 이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이런 원칙을 따를 결심을 하고 항상 교제를 신중히 한다면 나의 강함이 부지중에 드러날 것.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대한민국에 혹시 아시나요? 아프리카에 지금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 에티오피아에서 UN 16개국 중에 하나인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에 왔고 필리핀에서 우리나라 왔어요. 필리핀 잘 사는 나라고 생각하는데 제 아내가 작년에 그 필리핀 마닐라 말고 저기 산지 쪽에 있는 싹싹마을이라는 데를 갔는데 이름이 싹싹마을이라 제가 기억합니다. 정말 밥이 제대로 없고 의료품 전혀 없는 그런 도시에 그런 마을에 살면서 정말 엄청 많이 울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나라들은 계속 그렇게 살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는데 지금 가장 못 사는 나라들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나의 강함이 부지중에 드러나는 대한민국이 지금 되었습니다. 근데 외국의 6번째 특징, 그래서 의리가 중요한데 그리고 의리상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구별해야 됩니다. 옳은 일이라면 가서 대신 싸워주기도 하고 또 자기 나라에서 정보를 보내서 군사를 보내서 태국 다른 나라와 싸우는 자리에서도 잘 보세요. 그 싸움이 우리나라가 지금 푸틴이 우리나라 대통령이에요. 러시아 대통령이잖아요. 푸틴이 군사를 보내죠. 군사를 보내는데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모르겠어요. 관심 없죠. 근데 옳지 않죠. 근데 타국과 싸우는 자리에서도 그 싸움이 의리상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 백성들이 타국 편으로 가서 군사가 되어 싸우는 경우도 무수히 많다. 옛날에 스위스는 용병이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스위스 용병을 다른 나라에서 빌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용병끼리 스위스 사람끼리 다른 나라들이 서로 싸우는데 가서 싸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 스위스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싸움을 반대하고 돌아섰던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의리만 장악하게 되면 이런 의리가 가득하면 이런 남자들은 의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다 우리 편에 서준다고 대통령을 강조했습니다. 자, 지금 7번 이거 마치면 여러분들이 요즘 그 책사자 들어보셨어요? 책 읽는 사자. 별로 관심이. 네. 제가 선정한 책은 청년기에 꼭 읽으면 좋겠다고 싶어서 의리보다 중요한 것. 두 글자. 여러분들이 못 맞히면 우리 조성민 형제님과 안정영 주사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의리보다 더 중요한 것. 독립정신은 뭘 위해 썼죠? 이승만 책 많이 팔려고 썼나요? 별로 관심이 없나 봐요. 의리보다 중요한 것은 국익입니다. 국익. 남과 나를 구별할 필요가 있듯이 전적으로 의리에만 의지할 수가 없는데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 평상시에 정분이 아무리 좋았대도 서로 적국이 됩니다. 그리고 내 나라의 국권을 손상시키는 일이 있으면 저 사람이 나와 정의가 있어도 정의 구분할 수 있겠어요? 정의는 뭐죠? 부산 사람들이 이 발음이 저는 부산 사람이 아니라서 한자를 썼잖아. 정의. 요거는 표준말로 읽으면 정의라고 했습니다. 정의. 우리가 알고 있는 발을 정의로를 의자는 정의라고 읽고 그리고 뭐뭘 정의한다 할 때 그 정의도 정의라고 했습니다. 이건 정의라고 했습니다. 정의는 뭐냐면 정과 뜻이 있더라도 저 사람하고 나하고 정분이 있더라도 서로 싸울 수밖에 없다. 서로 나라가 다를 때. 그리고 사람마다 이런 원칙에 따라서
따를 결심을 하고 교제를 신중히 한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의 강함이 계속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교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교제를 친밀하자고 하면 다른 부류들, 좋은 부류들과 섞여 살아야 친구가 되는 법이다.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사줄게 해놓고 계속 얻어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될 수가 없고, 외국 사람들과 마찬가지고 외국 나라들과도 아무리 외교적 수단이 뛰어나도 합치되는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될 수 없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양부터 바꿔서 다른 나라에 좋은 법이 있어요. 풍속이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같아지기를 위해서 따라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하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 자체를 바꾸고 학문, 도덕, 근본 바꿔서 하는 게 뭐죠? 언더우드가 왜 왔는지, 일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영국이 왜 그렇게 부자가 됐는지 알게 되는 것, 근본을 알고, 특별히 영국 하면 지금은 안 그런데 제일 유명했던 기독교의 분파가 청교도예요. 청교도가 왜 이렇게 잘 살게 됐는지, 미국을 가서 얼마나 잘 살게 됐는지 그 원인을, 근본을 알 때 그것을 본받아 행할 때 대한민국도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그 진실함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함이 없다면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 간에도 좋은 관계 형성하기 힘들다는 거죠. 근데 교화가 쇠약해진 동방에서는 낮은 사람들끼리 서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근데 높은 사람들도 매관매직하고 고모술수를 가지고 농락하는 그런 일들이 많고, 서로 봐주는 거죠. 관용하는 태도. 이거 못 고치면 다른 나라와 교제할 생각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돈 지금 없어도 서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죠. 오늘 그 부산역에 나오셨던데 손현모 목사님이 저는 간증을 들었는데 혹시 들어봤어요?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어. 누가 등록금 드려야 되는 줄 알아요? 그건 퀴즈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못했는데 스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성공과 패배를 생각하지 말고 정말 어떤 경우에도 진심을 가지고 그렇게 대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단기간에는 손해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해서 한없는 이익을 얻게 될 거라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데, 이 책을 읽기가 힘들면 성경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한번 읽어보세요. 감옥에 쓴 책이에요. 지 한 몸 바쁘기 힘든데, 그죠? 바울과 실라가 거기 어디죠? 마케도냐에서 엄청 맞았어요. 그냥 조금 맞은 게 아니라 죽도록 맞았는데 감옥에 갇혀서 했던 게 이분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시비를, 어떤 경우에도 시비를 분명히 가리고 외국인들이 불법 행위를 하면 거기에 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의 잘못된 믿음으로, 잘못으로 믿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잘못했지. 근데 세상에는 그 말을 믿을지언정 우리는 그 말을 믿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믿지만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우리는 억울한 일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을 세상에 드러내서 특히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치해법권이 뭐죠? 치해법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나라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지네 나라 법을 따라요. 지금 제일 심각한 것이 이슬람의 샤리아법이라고 김해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종교의 법을 따른다고 대한민국 국법보다 우선하는 그런 망극한 경우가 생깁니다. 당시에 강대국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주로 자국 군함이 거주하고 있는 항구 주변에 있었는데, 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 법으로 다스릴 수 없다. 그래서 무례한 외국인들이, 잘 도와주려고 했던 외국인들이 있는 반면에 무례한 외국인들은 분수를 넘어서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를 잘해야 합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죠. 좋게 해석해서 사리에 잘 따르는 외국인들은 타이르고 그들에 대해서 깨우쳐주고, 또한 일반인들은 자신의 일로 여기서, 똑같이 자신의 일로 여기서 공평하게 무엇이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를 드러내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럴 때는 외부 지방관들을 통해서 증거를 드러내고 경찰 사법부를 통해서
연명이 뭐냐면 연서라 그러죠. 계속 증인들을 쓰는 겁니다. 제출해서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목숨 걸고서라도 시비를 가려야 된다는 거죠. 네, 이래야 나중에 우리 자손들도 침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자손 생각하면 지금 생각이 안 나죠. 근데 우리 자녀들이 2050년 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진다 그러죠. 대한민국 별로. 근데 적어도 독립정신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잘못 바로잡고 외교를 잘해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고 세상도 바뀌어서 외국인이 법을 어기는 경우가 적어지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높은 대접을 받게 되는데 진실함이 외교를 통해서 국권을 강하게 되는, 외교가 국권을 강하게 하는 근본이라는 거예요. 외국인, 아까 치해법권 얘기 드렸죠. 치해법권을 제한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수치입니다. 그렇죠? 근데 외국인들을 법으로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동등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또 우리 법률을 다른 나라 법률과 똑같이 해서 같은 수준으로 해서 공평히 대할 수 있고 경찰 업무를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도 치해법권을 막을 수 있는,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됩니다. 그래서 목적은 다른 나라 사람들 불량한 자치, 불량한 사람들 못 세우고 또한 극악한 형벌, 그 사람들의 이슬람의 그런 극악한 형벌들을 막아내고 감옥 시설도 개선하고 위생에 힘쓰는, 이게 많이 발전돼서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대전교도소를 갑니다. 정말 깨끗해요. 정말 잘 먹고 잘 입고는 못하게 제수복을 입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승만 대통령이 꿈꿨던 것이 지금 많이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 책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권리를 소중히 여겨서 법을 무시하거나 학대하는 사람들 다 제거하고 국법을 또한 마음대로 고치지 못하도록. 지금 내란 특검법 올라간 거 아십니까? 많은 법들이 문재인 정부 시대에 한 3,000개가 통과됐어요. 우리는 아는 게 고작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이 정도 아는데 그것보다 훨씬 악한 법들이 많이 통과됐어요. 저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예전에 좋아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 할 때만 해도 저 사람 참 후덕하게 생겼다, 순진하게 생겼다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정치 강의하는 시간 아니니까. 상관들이 청탁할 때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는 상관의 명령에 따르지 말아야 한다. 끝까지 버티는 것이 직무상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고 법만 의지하고 행세하면 인심이 각박해지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참여할 수 없고, 그래서 저는 법과 별도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근본으로 삼아서 어지불고 자비로운 사람, 높은 덕화를 세상에 드러낼 때 세상은 우리를 높은 지위로 대접해 줍니다. 그리고 각자가 하는 일이 이로운지 해로운지를 잘 판단해서 이로운 것만 힘써 일해야 됩니다. 국권을 보호하는 것은 남녀노소, 관민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이게 해당되는 것이고, 직업을 선택할 때 기준이 직업 가지고 있죠? 아니요. 우리 20살 친구들은 무슨 직업 가지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지만 20살 때 저는 총신을 졸업했는데 신학교를 갈 생각 안 했어요. 왜? 20살짜리들이 친구 명찰이 없네요. 이름이 경민이가 어쩌면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20살짜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20살짜리가 소명이라는 걸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4년을 지나면서 군대를 갔다 오면서 내가 돈 많이 벌겠다가 아니라 이걸 하면은 내 인생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 수 있겠다, 그것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가져왔어요. 아니면은 지난번에 상품권을 줬더니 상품권 가지고 딴 거 하더라고. 참 속상했습니다. 책 사보라고 가져왔는데 그렇습니다. 나라의 해로운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여러 사람에게 유익된 일, 그리고 나라에 이로운 것. 근데 남에게 해가 되는 것은 내게 좋아도 도둑질하면 좋죠.
패드 저는 이거 6세대인데 지금 6세대 지나고 나니까 또 다른 게 7세대가 나왔더라고요. 속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걸 만약에 우리 자매가 가지고 7세대에서 바꿨어요. 도둑질이고 저한테는 이로운 일이잖아요. 근데 양심상 옳지 않은 일이고 유익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나라를 부강하게 되는 근본입니다. 지금 독립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로운 것에만 힘써야 한다. 그리고 국권을 보호하고 인민에게, 국민입니다. 국민에게 공평하게 유익한 일이 될 때 상업, 장사, 거두거나 재산을 헌납하고 인력을 제공한다. 국제보상운동 뭐죠? 나라의 빚을 갚자는 운동. 물산장려운동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98년 이전에 그때 안 태어났나? 98년대 뭐 했어요? 몇 살이었어요? 그때 뭐 하셨냐면 저는 군대에서 임관을 했을 때인데 대한민국의 IMF는 좋은 거예요.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근데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빚을 지고 있는 것을 갚으라고 하니까 대한민국 망하게 생겼어. 근데 우리가 했던 일이 뭐냐면 각 집에서 금을 다 모아가지고 그 금을 모아서 나라의 빚을 갚았어요. 이거죠. 국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익된 일이기 때문에 금을 파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이거고, 근데 혼자 해도 안 되는 것을 한올이 여러 겹이 합하면 질긴 물건이 됩니다. 근데 한올이 썩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옷이 저는 작년에 제가 입고 온 잠바 K2 35만 원인가 하던데 선물로 받았어요.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오리털이 이게 구멍이 크게 나 있어. 그럼 어떻게 되지? 털은 다 빠져나가고 껍데기만 남죠. 썩어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택한 백성들이 부여받은 책임을 먼저 수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딴 사람이 하는 걸 계속 바라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 나라에 속한 사람이나 물건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수치를 당하는 걸 보면, 우리 두 친구가 친하다 그랬는데 한 사람이 다른 남자친구한테 조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초등학교 때는 우리 남자 여자 나뉘어서 놀았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근데 내 친구가 당하고 있어. 못된 남자친구한테. 어떻게 해야 되지? 당하도록 놔둬야 됩니까? 그런 기어의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권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재밌는 게 여기 나와요. 세상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거나 흉하게 보는 것을 다 고쳐서 다시는 다른 사람에게 천하게 여기는 일이 없도록 가마, 인력거, 왜 안 좋죠 이거? 고쳐야 됩니다. 미국, 영국에서 가마 타고 다니는 거 봤습니까? 왕비가? 우리나라 사람들, 인도에 가면 이거 있어요. 릭샤라고.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인도 단기 선교로 갔는데 저하고, 제가 덩치가 크잖아요. 저하고 덩치가 비슷한 형이 같이 탔어요. 우리 친구 이름이 뭐죠? 성윤이가 두 사람이, 저는 90kg 정도 되는데 180kg가 탔어. 성윤이가 끌어. 끌 수 있겠어? 근데 미안해가지고 내가 뒤에서 밀어줬어. 그랬더니 그 저녁에 선교사님 부르더니 왜 밀어줬냐고. 저희 너무 무거워가지고 죄송해서 밀어줬습니다. 했더니 밀어주지 말라더라고. 무시하는 거야. 근데 가마와 인력거가 왜 잘못됐냐면 사람이 이동하는 수단에서 사람이 탄다. 인력거 마찬가지고 가마도 마찬가지죠. 왕비가 타고 그 양반들이 타고 다닌 것을 들고 다녔기 때문에 이것을 고쳐야 된다고. 2층 집, 조선시대 2층 집이 거의 없죠. 이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초고층 빌딩이 제일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외국인들 앞에서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4대문 출입이 외국인들에게는 허용됐어요. 자유롭게. 근데 우리나라는 4대문 딱 닫으면 못 들어갔어. 이거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천하게 대접하기 때문에 고쳐야 되고, 사사로운 이해 때문에 풍속을 못 고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너무 과격하죠. 이승만 아주 과격합니다. 전 백성의 원수로 삼아야 된다. 국기 뭐죠? 국기 문란할 때 그 국기는 이 국기 아니고 국가의 기강이라는 뜻입니다. 이 국기는 태극기입니다. 국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국기는 그 나라의 국민과 토지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국기는 더러워지면 어떻게 되죠? 그것도 안 배우나요? 좀 심한데. 국기는 태우라고 그렇게 합니다. 빨아쓰지 말고. 국기가 있는 곳은 그 나라의 국가가 보호해주는 구역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국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 바쳐서 태극기 휘날림의 영화 보셨습니까? 태극기가 그 태극기입니다. 이런 애국심이 그 시대뿐만 아니라 후대에 계속 이어져서 계속 보존되어야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이 기초를 값지게 장만하였더라면, 조상들이 이런 기초를 마련했더라면 남들과 같이 무궁한 복을 누릴 수 있었고, 태극기를 사랑했겠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승만 당시까지 원한이 되고, 이에 우리는 목숨을 귀중하게 바쳐서 후세들에게는 즐거운 세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국권에 손해야 되는 일은 원수로 삼아, 이런 사람들이나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원수로 삼아서 하늘 아래 두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의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번 중요합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말아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 가고 싶죠? 가봤습니까? 가보고 싶죠? 영어 잘합니까? 네. 미국 국적을 준다. 시민권. 하라는 Thank you so much 할 거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영어도 마음껏 배울 수 있고. 근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국에 호적을 올리고 타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영어를 아주 잘하셨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 준다고 많이 트라이를 했습니다. 계속 거절했어요. 당시에 대한민국은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미국 가는 거 엄청 힘들었어요. 외국 가는 거. 그죠? 근데 USA 하나 딱 있으면 금방 가는 건데 계속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치가 포악하고 자유로운 나라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어딘 정치를 하는 나라는 계속 인구가 증가하지만 이 약한 풍속을 제거해서 약한 자가 힘이 나고 게으른 자가 부지런하며 약한 풍속을 제거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정치 교화의 근본을 잡기 위해서 평생을 일하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근데 재물만 있으면 어디든지 살기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인류 사회에 용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좀 과격한 표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무국적 생활이 있습니다. 이게 이승만의 여권이에요. 광무 1897년부터 1907년까지 대한민국이 언제 일본한테 망했죠? 저희는 학교 다닐 때 한일합방이라고 배웠어요. 요즘도 그렇게 배우나요? 경술국치입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나라가 하나가 된 게 아니라 통일이 아니라 일본에게 나라를 뺏긴 국가적으로 수치스러운 날이라는. 그리고 1904년도에 이승만은 석방됐고 이런 것들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권이었어요. 대한민국 여권. 요즘에는 대한민국 여권 파란색 해가지고 여권 케이스도 아주 이쁘게 나와요. 근데 대한민국은 아주 국력이 강한 나라가 되기 때문에 중국도 요즘은 무비자로 간다더라고요. 제 동생이 중국에 있는데 아주 싼 비행기를 타고 다닌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자, 외채를 왜 삼가야 되죠? 외채를 우리가 카드빚 왜 가지면 안 되죠? 카드빚은 아주 높은 이자로 돌아옵니다. 근데 외채는 다른 나라의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고 외채를 계속 빌렸으면은 나라가 국권을 보존할 수 없고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국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물을 빌려두고 계속 방치하면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간섭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나라를 잃습니다. 그리고 높은 이자를 주더라도 자기 나라 백성들로부터 빚을
얻어 쓰는 나라. 이게 국채입니다. 국채하고 외채의 차이점은 국채는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돈 가지고 있으면 여기 지금 8명 있네요. 100만 원씩 주세요. 100만 원 없죠. 근데 자기 나라 사람들이 돈을 거두어서 나라를 돕도록 아까 물산장려운동, 국채보상운동 이런 것들을 하라는 겁니다. 외채를 상가해야 된다는 것이 이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을 이렇게 도합하고 이 신의를 가지고 국채, 나라가 반드시 갚아준다는 것을 확인을 시켜주고 그렇게 하면은 이것이 나라가 더 애국심이 생기게 하고 다른 나라들에게 비해서도 나라가 더 안정적으로 갑니다. 근데 이 국채를 제대로 못 갚은 나라가 그리스. 그리스 한때 세계 제일 잘 사는 나라였어요. 헬라 제국 들어봤죠? 알렉산더. 그리스잖아요. 근데 지금 세계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신약 성경 전체가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이 아니라 대통령만이 아니라 관민이 다 같이 국제를 쓰지 말기로 결심을 해야 이런 일이 있습니다. 5번째입니다. 2가지 남았습니다. 자, 세 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뜻이 같은 이에게 공감의 뜻을 표할 줄 알아야 한다. 공본의 의의를 중히 여김이나 나라와 의리의 기준이고요. 의리를 중히 여기고자 한다면 용맹하게 나아가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의리. 아까 집사님이 잘못 설명하신 건데 의리는 서로 친하게 하는 그 의리 아닙니다. 의로울 자에 도리를 있잖아요. 성경의 공의 들어봤죠? 진솔하고 친한 거, 이 둘이 친한 거 말고 누구라도 따라야 되는 성경적인 진리가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네, 뜻이 같은 이에게 공감의 뜻을 표할 줄 알아야 되고 목적이 같은 사람은 자연히 마음이 한 군데로 쏠리게 되고 의리가 같은 자는 스스로 함께 나가는데 천성으로, 이 의리는 천성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히 여겨야 됩니다. 보세요. 근데 거리상의 이유, 신분상 투용 여부로 이 제한이 생깁니다. 지금 대통령이 이제는 누군가와 이제 소통을 할 수 있죠.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대통령이 이게 있습니까? 요즘에는 정말 제가 하나 안타까운 것은 군대 아직 안 갔다 왔죠. 군대 저는 중위로 제대를 했어요. 요즘 병장들이 120만 원 받아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제가 중2 때 170만 원 받았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시험을 쳐서 장교로 갔는데 근데 병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핸드폰도 쓰니까. 근데 제가 요 강의를 준비할 때는 당시에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신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뜻을 표해주고 최대한 따라가서 힘을 합쳐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현대사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핸드폰 카톡을 하는데 네, 누구 좋아해?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는 펜팔 했어요. 우리 하라한테 하라야 안녕 씁니다. 근데 일주일 지나면 편지가 와요. 그렇게 서로 연락을 했는데 요즘은 요거 하면은 1초 내로 가잖아요. 근데 1초 내로 갔는데 1분 내로 답이 안 오면 어떻게 되죠? 남친 있습니까? 빨리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안 오면 막 화가 나죠. 근데 이승만 당시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제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따라가서 힘을 합쳐야 되는데 현대사회는 훨씬 좋은 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너무 좋아졌는데 이런 게 어떻게 생겼어요? 막 갑자기 레이저가 나가고. 근데도 이 시대를, 독립정신 시대를, 책은 정말 여러분들은 지금 좋은 책을, 비봉출판사 책을 가지고 있는데 인터넷에 보시면 아는데 연세대에서 나온 책은 정말 고어로 되어 있어요. 이해도 잘 안 되는. 근데 저희는 그걸 보고 공부를 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 동감의 뜻을 표현해 줄 줄 알았는데 정의를 배반하고 친구를 모해하며 사회를 멸망하게 하는 사람은 사사로운 정 때문에 용납해 주지 말고 그 죄악을 다 드러내서 꾸짖고 또 일반 국민으로 대접을 못 받게 해라. 인간 취급 이까지는 아니지만 제대로 대우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엄격하게 보일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공적인 정의, 이 공의, 의리 똑같은 겁니다. 도둑놈들끼리도 서로 돌아봐 주죠. 조폭들에게도 의리가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교회 성도들끼리, 목사님들끼리 정말 더 의리가 있어야 되는데, 제 아버지는 장로님이신데 장로님들끼리 더 서로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안 그렇죠. 모든 인류들도 스스로 사사로운 관계에서 의리가 있는데, 네, 그 의리들이 서로 조폭들끼리 또 동일한 집단끼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변된 뜻과 공동의 이익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그것이 아니라면 의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의리의 기준은 나라가 되어야 되고, 그 나라의 뜻을 받드는 것을 어기고는 어떤 의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근데 잘 보면 내가 컨퍼런스 참조를 썼는데, 그것을 대의로 삼고 목숨보다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데, 나라를 위한다는 것이 임금의 뜻이나 종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임금 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아니고,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왜 기도하죠? 왜?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10원짜리 한 장 받은 적 없습니다. 근데 저쪽에 있는 그 야당 대표는 정과 구범이에요. 그리고 인터넷 들어가서 저는 지금도 막 그걸 들으면 막 발로 차버리고 싶은데, 자기 형수라는 사람한테 욕을 한 걸, 아까 조폭 얘기했는데 조폭들도 그런 욕 안 해요. 뭐 그런 근데 네. 나라를 위한다는 것이 이거 아니고, 나라 전체가, 대한민국 전체가 편안하고 온전하게 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은 마땅히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용맹하게 나가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용맹하게 나가야 될 자리에는, 용기를 내야 될 자리에는 뒷일 생각하지 말고 나가고 끝까지 참아낼 수 있는, 한번 나갔다가 옥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도 이런 사람들은, 이런 역경에서 잘 참고 굽혀지 않았던 사람들은 빛난 업적을 남겼죠. 이승만 대통령 감옥에 있으면서 이 책을 썼는데 사형수에서 출국하게 되고 미국으로 가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계속 감옥에서, 제가 아는 감옥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은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20년 정도 형을 받으면 어떤 사람 어떤 죄를 짓는지 아세요? 한 명 죽여가지고 20년 안 받습니다. 너무 착하게 생겼어요. 우리 형제님처럼 너무 착하게 생겼는데 무슨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묻는 건 실례잖아요. 그래서 몇 년 남았어요? 이렇게 물었는데, 빨간 딱지는 사형수고 무기징역수가 2명이고 제일 짧게 남은 사람이 20년 남았어요. 그 사람 지금 53살인데 20년 다 지나고 나면 할아버지 다리 다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감옥에서 이 생각을 했다는 게 참 귀합니다. 끝까지 참아낼 수 있었는, 이승만 대통령 감옥에 있었으면서도 계속 참아냅니다. 그러니까 석방도 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처음에는 잘 나갔지만 계속 아까 욱하고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길을 나아가고, 또 어려워져도 고생스러운 상황이 생겨도 계속 이 길을 나아가면 정의가 세워지고, 근데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공경은 내가 공을 세울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제가 어제 금요기도에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에게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죠. 20살짜리들한테 장애물이 있죠. 선생님, 어떤 장애물이 있죠? 그러니까 30대라 했나요? 30대들이 보기에는 아유 무슨 그게 장애물이야 하겠죠. 더 그럴 거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에 나오는 그 장애물은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장애물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장애물이 나한테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장애물이 돼도 나한테는 장애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차버리고. 근데 그것이 쉽다는 건 아니에요. 정말 어렵고 힘들고 눈물 많이 나지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우리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일이 중요한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제일 원하는 게 지금 직업, 진짜 직업 가지고 싶은 거. 제가 초딩들한테 물어봤더니 뭐죠? 건물주. 10층짜리 건물주.
별론가 보네. 그러면 월세만 2천만 원, 3천만 원 받을 수 있는. 네. 별론가 봐요, 그것도. 근데 호의호식 하다가 편하게 죽는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게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고초와 곤란이 나중에는 보상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서는 간증거리가 되는 거죠. 자, 보세요. 목숨을 보존한다 하더라도 죽은 것은 나의 중심이고 사는 것은 나의 의다. 그리고 복음을 역사를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름난 기초자들은 특별한 재능보다 그 자리를 보고 굳은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내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계속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들은 역사에 기록되는 반면에 이승만 시대에 이승만보다 더 똑똑하고 더 잘 사는 사람 많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나라를 팔아먹었을지언정 그런 일들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6번째. 그럼 할게요. 자, 1번, 2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마다 자유 권리를 생명같이 중히 여겨 남의 도움을 받기 싫어해야 할 것이니 남의 힘을 의지하고서는 세상에 설 수 없기 때문이다. 남의 권리 또한 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자유는 막 방종하고 자유는 천지차이입니다. 자유는 반드시 책임감이 따라요. 네, 그렇습니다. 자, 퀴즈 나왔습니다. 요거는 아주 마치면은 제가 제일 좋은 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자유 권리를 생명같이 중하게 여겨서 남에게 의지하는 것을 싫어해야 합니다. 자꾸 기대지 말라는 거죠. 남의 도움에만 의지한다면 지금 세상에 자립할 수 없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남의 뭐라고? 남에게 의지하는 사람. 이 문제를 통해서 그렇게 뜻은 비슷한데 책에 나오는 답은 아닙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조금도 받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손발을 의지하면서 어둡고 무식한 사람들을 다스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좀 안 맞힌 사람들이 좀 맞히면 좋겠는데. 힌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근데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른 말로 해보세요. 제가 이 7명이 있는 반의 반장은 좀 그렇고 대표예요. 이재명 씨가 왜 저렇게 살찌고 있죠? 왜 이재명 밑에 저 같으면은 이재명은 중앙대를 나왔어요. 민주당 안에 서울대 나온 사람 훨씬 외국 나갔다 온 사람 훨씬 많아요. 근데 왜 이러고 있을까? 당신이 문제잖아. 나와. 우리 당에 민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정과 구범자리가 대표를 하는 이런 망각한 경우 어디 있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할 수 있겠어요? 민주당 안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 못해요. 정말 부끄러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자, 안 맞힌 사람들이 맞히기를 바라는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서 이 사람들은 다스리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계속 다스림을 받아. 영향은 계속 받아. 영향을 못 줘. 다스림을 계속 받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안 계시다 그래. 근데 믿음을 가지고 가면 믿음으로 세상을 다스려요. 아까 내가 막 되라 할 때는 제가 HDMI가 조금 했다 그냥 된 거고, 정말 저는 현장에서 제가 터키에 갔을 때 목사님 한 분이 이 목발을 짚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목발 짚으셨어요? 같이 갔던 목사님하고 이렇게 봤더니 한 몇 달 남았대. 계속 그렇게 계실 거냐고. 근데 성경에서 배우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딱 했는데 이러더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일어나 보라고 했더니 딱 일어나요. 걸어보라 그랬더니 또 이렇게 걸어요. 그렇게 걷지 말고 이렇게 걸어봐. 제가 한 게 아니고 연세 드신 목사님. 저도 같이 기도하고. 근데 목발 6개월 더 짚어야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일어났고 걸었어요. 저는 장로교에서 자랐고 고신에서도 살았어요.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믿고 했더니 우리가 질병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에이 목사님 의사들도 뭐 의사 못해요. 의사는 하려고 생각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목사라서가 아니라 하라는 저 나라는 왜 이름을 저 나라라고 지었지? 저 나라고 지었지.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네, 나오죠?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수족을 게을리하고 도움을 받는 걸 좋아하고 도움 받는 것을 또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이승만이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이거예요. 다스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 내가 못할 리가 없다. 아펜젤러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데 나도 영어 잘할 수 있다. 네, 미국 가서 연설을 하잖아요. 대통령 만나잖아요. 메가더 만나고. 네, 분기를 토하고 힘을 내어서 실행해야 된다고. 네, 이런 6번 이 부분 할 때는 우리가 좀 계속 신앙으로 마음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권리도 중하게 여겨야 된다. 남의 권리, 자신이 권리를 가지고 싶으면 남도 그런 권리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해야 되고 이걸 생각에만 놓지 않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전에 생각했던 하찮은 사람들, 하인은 이 책이 제 거잖아요. 이것처럼 하인은 막 던져도 되고 죽여버려도 되는 그런 계층에 있는 사람 하인이었고 여자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 근데 이 사람들을 동등한 사람으로 대접하고 다른 직업을 가진 국민으로 대접해야 된다. 하인들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몸으로 하는 일일 뿐이지 또 그 다른 직업이다. 지금은 그게 되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꿈꿨던 나라가 지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건 탓을 계속하는 사람, 상황 탓, 남 탓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왕관 고집을 깨뜨리지 못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미개한 사람들에게 갑자기 자유 권리를 줄 경우에는 폐단이 생깁니다. 윗사람들이 손해볼 수 있지만 그로 말미암는 손해는 외국 사람들한테 외국 나라에게 미개한 나라라고 모욕당하는 것보다 낫다. 차라리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일본 사람들한테 얼마나 우리가 저도 모르는데 굴종을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꿔서 우리 일본 사람들 우리를 뭐라고 불렀죠? 일제시대 때? 조센징. 우리 요즘 여러분들은 욕 가끔 하지? 욕. 개자로 시작하는 욕. 에이, 하는 거 봤지? 근데 너무 일반화되어 있더라고 욕하는 게. 근데 보시면 미개한 나라 조센징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사람 부를 때 왜 했죠라고 시작하는 네. 왜 분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놈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 와서 그런 용어로 불러봐야 소용없어. 나라가 뺏긴 지 36년. 여러분 36년 살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근데 36년 동안 정말 이승만이 했던 것처럼 제대로 했으면은 정말 우리나라 일본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가 됐을 겁니다. 근데 백성들의 입신양명에 못합니다. 제한 두지 않을 때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활발한 기운 생기고 풍속이 변화되고 그리고 몇십 년 만에 대한민국은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나라가 이만큼 발전했어요. 생각해보세요. 북한 70년대까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이런 옷 안에는 가디건 입고 밖에는 거위털 잠바 상상도 못해요. 걔네들은. 저는 이제 한 번씩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번에 고향인 대구 경산에 다녀왔어요. 여기 영상 3도인데 4도인데 대구 영하 1도더라고. 서울 영하 7도. 평양 영하 11도. 신의주 영하 19도. 그런 옷 가지고 왔네. 그렇게 습관을 한번 들어보세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이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아이고 좀 이게 아니라 실제로 아무것도 못 먹고 북한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못 듣고 아세요? 북한의 주체 사상이 세계 10대 종교 안에 들어왔어요. 왜? 2600만 전체가 그걸 믿기 때문에. 김일성이 재림한다고. 자, 지금은
설교 시간 아니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이 6가지의 강령은 가장 힘써야 될 것이면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이 힘써 용감하게 나갈 때 온 나라가 용감하게 나가고 발전한 힘을 얻을 것. 그리고 가지나 잎사귀에 대해서 말보다 이거보다 근본인, 아까 요거 말씀드렸죠. 밑에 30m 뿌리가 있어요. 그냥 요만한 뿌리겠어요? 엄청나게 굵은 뿌리가 저기 밑에, 여기 사막같이 저기 누런 거 보이죠? 초록색 풀 없습니다. 근데도 밑에 30m 이 건물만한 뿌리가 있기 때문에 수분을 계속 끌어올리는 거예요. 저 초록색이 생기고 이 초록색 그늘에 가면은 15도가 더 낮다니까. 꼭 한번 가보세요, 이스라엘. 네. 네. 남의 나라의 정치제도, 도덕, 교화의 근본을 연구해야 됩니다. 근본, 뿌리 근자잖아요. 그리고 나쁜 뿌리는 뽑아내고 선한 천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 퀴즈 나왔습니다. 이것은 아주 쉬운 퀴즈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처럼 살아봅시다. 자, 제주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주와 기술 이전에 마음을 바로잡고 다스린 것이 중요하며 마음은 법률보다 오직 책을 읽어오라 했잖아요. 그래서 두 글자. 맞출 생각도 안 하나. 성경. 비교적 쉬운 걸 다 해왔는데 얘나 응? 한 글자만 가르쳐줄게. 나한테만. 교회면 내가 물어봤겠니? 제가 이 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한 글자를 가르치기 때문에 혜연이에게 드리겠습니다. 교화입니다. 교화. 교화는 그냥 많이 배워서 그 지식적인 수준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기독교적인 그 정신을 가지고 계속 변화가 되어가는 것. 그것으로만 통해서 법률이 아니라 법만 잘 만들어 놓고가 아니라 교화를 통해서 바꿀 수 있다고 대통령은 보셨습니다. 여러 가지 교화가 있습니다. 인도 아닙니다. 사람 인자죠. 사람들이 만든 유교, 공자가 만든 유도, 또 요순시대 뭔지 알죠? 요임금, 순임금이 다스렸던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패도로 변했고요. 시대가 따라서 변화되고 또 인도는 뭐냐면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설명 못합니다. 혹시 아세요? 사람이 죽음을 뭐라 그러죠? 부모님들이 죽었다 그럽니까? 부모님이 그냥 편한 말 쓰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어디 돌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겁니다. 천도 하늘 천자죠. 지극히 광대하고 장원하고 만민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듯이 알게 됐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60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천도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고 4번에 보신 이 땅의 부귀영화만 탐해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와 멸망을 취하게 됩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또 마음을 온전히 바쳐서 악한 것을 버리고 천리에, 이 천리교의 천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리에 순종하면 복은 물론 죽어서도 무궁한 보상을 받습니다. 혹시 포도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믿으면 천국 가죠. 그거 바라보고 그러면 지금 믿고 내가 좋아하는 거 영화도 보고 뭐 계속 영화를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즐기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저는 청년들이 정말 안타까운 게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 좋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저는 고신교단에 살았고 합동층 목사예요. 너무 고리타분하게 막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읽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치유 사역 이런 것도 못 경험하고 저는 몸이 이렇잖아요.
제가 뛰는 거 막 이렇게 뛰면서 찬양을 해요. 옆에 사람 좀 불안한가 봐요. 너무 세게 뛰지 마라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생각하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나는데 마음은 너무 기쁘고. 근데 천부 앞에서 하나님이 두신 돈은 이런 건데 참된 기독교는 그런 거란 겁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도 살피시고 또 악행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 지은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 모두가 죄인이고 멸망에 들어가는 죄인을 또한 예수님 때문에 복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순전한 사랑이고 사람을 위한 유일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다면 흉볼 것이지만 믿으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각오하고 사는 것. 사실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게 유일한 관심사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죠? 근데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은 언더우드처럼, 아펜젤러처럼 자기가 복을 거기 가면 죽는 줄 알아요. 특히 항구에만 있지 않고 내지에 들어가면 죽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가요. 왜 그렇죠? 이런 예수님이 버리신 것처럼 내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서양 문명 국가들은 이런 기독교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삼았기 때문에 높은 도덕적 기준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우리나라가 쓰러진 데서 일어나려 하고 썩은 데고 싹이 나게 하려고 한다면 기독교를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계와 상통하여도 참된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며 신학문을 열심히 배워도 그 효력을 얻지 못할 것이며 외교를 힘써도 돈독한 관계를 맺지 못할 것이며 국권을 중하게 여겨 서양 앞선 나라들과 참으로 동등한 지위에 이르지 못할 것이며 정의를 숭상하더라도 사회 기풍이 한결같을 수 없을 것이며 자유 권리를 중하게 하려 하여도 균등한 자유의 한계를 알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마땅히 우리는 기독교를 모든 일의 근원으로 삼아 각각 나의 몸을 잊어버리고 남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되고 나를 한 마음으로 받들어 미국, 영국 등 각국과 동등한 나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후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납시다.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도 같이 한번 마지막 퀴즈입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우리 집사님들에게는, 권사님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여기는 정확한 표현으로 예수 안에 있는 이거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포도원교회 수준이 최 권사님 이것밖에 안 됩니까? 청년들 너무 잘하는데 떨려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회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이승만과 주기철, 손양원 그리고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은 좀 예외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납니다.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가장 힘든 순간이었어요. 3일 동안. 단 한 번도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분과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이 3일 동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했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였기 때문에 이런 삶의 저작을 남길 수 있었고 그리스도와 다시 사신 분이기 때문에 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온전한 믿음을 우리도 가지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우리 포동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청년들이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 잘난 맛에 살 수 있고 왕족으로 또 영어를 잘하고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살 수 있었지만 감옥에 있으면서도 더 이상 사전 편집하는 것을 마무리하고 마무리도 안 하고 중단해버리고 독립정신의 한 책을 쓰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이 시대가 그 시대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소명을 발견해가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살았으면 계속 살았을 법한 그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포도원 교회와 우리 김 목사님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